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5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이제 조만간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앞으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자주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이제 과거에 대한 검증 또는 미래에 대한 예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세 번의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첫 번째 쿠데타는 이제 박정희가 일으켰고, 두 번째는 전두환이 일으켰던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경험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도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여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이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쿠데타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 대응하는 지도자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꿈꾸면서 여러 번의 개헌을 하고, 또 4.19라는 국민적 저항에 맞서서 수많은 시민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시민들이 이승만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쾌거를 맛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56년생이니까 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에 대해서 제가 전혀 워낙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 역사에 기록된 4.19에 관한 흔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거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고,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수유리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가까운 쪽에 4.19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가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수백 명이 희생자들의 묘지가 그대로 이제 놓여서 잘못된 권력의 만행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오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4.19 묘지가 그야말로 침묵의 언어로 찾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9 이후에 딱 1년 만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때 내각 책임제의 총리로서 장면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물론 이제 장면 총리가 개인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외교적 역량도 많이 있었고, 뭔가
그 혁명의 그 혁명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많이 이제 고민하고 그 어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총리가 그렇게 어떤 그 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 총리 역할을 했더라면은 정말 잘 진행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보인 그 태도가 너무 그 한 나라의 그 책임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장면 총리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 한 목숨 유지하자고 수녀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수녀원에 숨어 있으면은 뭐 자기 목숨이야 뭐 부지가 됐겠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질서를 잡고 전체를 통솔해야 될 한 나라의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그 쿠데타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수녀원에 숨어 들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일으킨 그 친위 쿠데타는 말 그대로 그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가장 그 실패 확률이 적은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그 국가 권력을 소리 쥐고 그 권력 연장을 위해서 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장 그 실패할 확률이 낮은 그 친위 쿠데타, 바꿔 말하면은 그야말로 그 누가 일으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는 역사적 현장 속에 현재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이 도왔다고 볼 수 있는 우연적인 요소도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몰려들었고, 또 국회의원들도 그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서 너나 없이 국회로 이제 달려갔고, 특히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계엄 업무를 직접 몸으로 이제 시행해야 될 군인들이 옛날에 그 계엄군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계엄을 실패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국회로 달려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직도 내란이 완벽하게 진압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그 검찰의 수사 등등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리고 60일 이내에 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자리를 잡더라도 이 쿠데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나 그 방조자로 머물렀던, 적어도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응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자기 부인이 울면서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도 국회로 모이고, 또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했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사실 이번에도 그 12.3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끝나고 난 이후에 밝혀지는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보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고, 그 준비가 단순히 권력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적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한반도가 킬링 필드가 될 수 있는 끔찍한 그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기 직전에 이 쿠데타가 이제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차를 몰고 갔던 그 자리가 결코 어떤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를 가서 오늘 저녁에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야말로 사지로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안고 그 국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수진 장군이 말씀했다라는 사즉생 생즉사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면 총리는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잃었고, 이재명 대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수진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수백 척의 그 외선과 그 대항해서 그 전투를 할 때, 그야말로 혼자서 호롤단신 그 한 척의 배로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다라면은 그 12척의 배도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수백 척의 외선을 쳐부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위기에서 지도자의 그 역할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치러질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 찍어야 될 것인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다시 그 안정된 나라로 자리를 되찾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점에서 그 답은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도 자주 이제 여기저기 출연을 하고 또 이제 백분 토론 같은 그런 토론 프로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그 경제적 식견 등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뭔가 여유가 있고 안정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을 겪고 나면은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 자신이 그 청소년기에 그 죽음의 어떤 선택을 목전에 두고 실천을 할까 말까를 가지고 이제 수개월 동안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고비를 건너고 넘기고 나서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진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단순히 그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원을 떠나서 그런 위기를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이재명 대표는 그 온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상태에서 제대로 어떤 안정적인 사회로 그 제자리를 되찾고 또 요즘처럼 그 전 세계가 어떤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혼란이 그 계속되는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한 나라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지도자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쿠데타를 눈앞에 두고 자기 한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총리와 현실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쥐지 못하고 다만 야당의 대표로서 국회만을 그 이끌어왔던 야당의 그 당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지로 뛰어들었던 그러한 그 극명하게 그 대비되는 그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그 나라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대비되는 두 사람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번의 더 그 재판 과정을 거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지는 국민들의 그 어떤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